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자연어 처리팀의 신동진입니다. 오늘 제가 발표드릴 논문은 Improving Factual Completeness and Consistency of Image-to-Text Radiology Report Generation이라는 페이퍼고요. 자연어 처리팀의 은희님, 희수님과 같이 준비했습니다. 이 페이퍼는 올해 NACL 학회에 억셉된 거고 페이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페이퍼에서 다루고 있는 태스크인 레디올로지 리포트 제너레이션이 어떤 건가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드릴 텐데요. 일단 의료 쪽에 쓰이는 이제 태스크인데 이미지와 리포트 텍스트 페어가 있을 때 이제 이 이미지에서 의사가 이제 특이점을 찾아서 그걸 의학적인 소견을 정리를 한 게 이제 리포트라고 합니다. 판독문이라고 하는 건데 그래서 이 페어가 있을 때 이걸로 학습을 해서 모델의 목적은 이미지가 주어졌을 때 레퍼런스 리포트와 이제 유사한 내용의 리포트를 만들어내는 게 목적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메디컬 도메인이라는 의미를 제거하고 봤을 때는 이미지 캡셔닝 태스크랑 똑같이 보시면 될 텐데요. 그래서 이제 당연히 이미지 캡셔닝 쪽의 연구들을 많이 적용을 했었고 그러한 기존 연구들은 이제 내추럴 랭귀지 제너레이션 매트릭, 이제 블루 스코어나 다른 스코어인 사이더 이런 것들 지표에 대해서는 점수가 괜찮게 나왔다라고 하는데 이제 그런 기존 연구들의 한계로 이 논문에서 지적하고 있는 거는 크게 두 가지. 첫 번째, 이 내용이 인컴플리트하다. 그리고 두 번째, 내용이 인컨시스턴트하다라는 한계를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왼쪽에 보시면은 지금 이 문장들이 쭉 있는데 레퍼런스 리포트의 이 음영 처리된 부분을 보시면은 There is no left pleural effusion 이라는 요게 있는데 이게 무슨 단어인지는 차치하고서라도 어쨌든 뭔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Generate 리포트를 보면은 The left-sided pleural effusion has increased in size and is now moderate in size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레퍼런스에서는 뭔가 없다고 적혀 있는데 제너레이트 리포트에서는 이게 크기가 커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제 이래서 키워드는 등장을 하지만 이 내용이 실제로 보니까 맞지 않다라는 내용 이제 한계가 있고 이런 거는 이제 의학 리포트에서 상당히 문제가 되겠죠. 아예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 이게 이제 인컨시스턴시에 해당하는 거고 인컴플리트니스의 경우에는 위에 이제 파란 박스로 쳐놓은 요 단어가 이제 밑에나 나오지 않는, 그러니까 바인딩이 100% 나오지 않는다는 문제도 또 다른 이제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논문에서는 이제 새로운 방법을 제시를 하는데요. 이 페이퍼에서 제시하는 게 이제 새로운 종류의 리워드, 그러니까 로스에다가 새로운 이제 다른 텀을 추가를 해가지고 이러한 두 가지 한계를 해결을 하겠다라고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첫 번째는 Exact Entity Match Reward라는 거고 이제 Fact ENT라고 쓰고 있습니다. 엔티티라는 거는 아까 앞서 요 리포트에서 이제 빨간 텍스트로 쓰여져 있는 일종의 핵심 단어들, 키워드들을 말하는데 이것들이 이제 모두 나왔는가를 이제 반영할 수 있는 지표를 제시를 하고 이것만 했을 때는 이제 키워드는 다 나오는데 이제 문장의 구성에 따라서 그 의미가 완전 뒤집어지는 문제가 있었죠, 앞에서. 그래서 인컨시스턴시는 이것만으로는 해결을 할 수가 없어서 다른 종류의 리워드, Entailing Entity Match Reward라는 것을 또 제시를 합니다. 이 경우에는 이제 내추럴 랭귀지 인퍼런스를 사용을 해서 다른 이제 내추럴 랭귀지 모델로 문장의 의미를 이제 이해를 해서 문장이 컨시스턴트 한가를 확인을 하는 방법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네, 이게 이제 논문의 가장 큰 방향이고, 그러면은 좀 더 자세한 메소드를 이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모델에서 사용한 아키텍처 자체는 이제 리워드를 제외하고 아키텍처 부분은 크게 새로운 게 아니고, 기존에 구체적으로 이제 요 CVPR 2020에 나온 Meshed Memory Transfer라는 모델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제 간단히 설명드리고 넘어가자면은 이 Meshed Memory Transfer, M2 트랜스포머라고 하는 모델은 이제 기존 트랜스포머랑은 다르게 첫 번째로 인코더 부분에 메모리 벡터라는 게 들어가서 이미지 리전 안에서 이제 셀프 어텐션을 해가지고 그런 영역 간의 관계를 메모리 벡터가 이제 담고 있는 역할을 하고 두 번째로 인코더와 디코더 사이에 이제 메시 스트럭처, 그러니까 end-to-end 관계를 맺어서 이제 메시 형태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거를 차별점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거 역시 이제 이 M2 트랜스포머에 있는 아키텍처 그림이고, 그래서 인코더 부분에 이제 이미지 입력이 들어와서 각각이 쿼리 키 밸류가 되고, 여기에 이제 메모리 벡터가 있죠. 여기서 그래 셀프 어텐션이 이루어진 다음에 디코더 쪽에서는 이 인풋이 키밸류로 들어가고, 이제 텍스트에 해당하는 Y가 들어오면은 여기도 역시 셀프 어텐션을 거친 다음에 쿼리가 돼서 크로스 어텐션, 그러니까 이쪽은 이미지에서 들어온 인풋이고 Y는 이제 텍스트에서 들어온 인풋이니까 크로스 어텐션을 사용해서 제너레이션을 학습하는 이런 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페이퍼에서도 똑같은 방식을 사용을 하고 뭐 큰 차이점은 없습니다. 이제 이미지가 들어오면은 그걸 이제 CNN 모델에 통과시키고, 이제 이미지의 경우는 메디컬 이미지 같은 경우는 하나의 케이스가 이제 여러 장으로 구성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K장의 이미지를 각각 CNN에 넣고 걔네 이제 인코딩을 인베딩을 인코더에 넣어서 아까랑 똑같이 이제 메모리 어그멘티드 어텐션을 해서 아웃풋을 내고, 그거랑 이제 텍스트 아까 이제 레퍼런스 리포트가 되겠죠. 그거를 크로스 어텐션 시켜서 생성을 학습을 시킵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특별히 새로운 게 없는 내용인 거고, 그러니까 기존 연구를 활용을 한 거고, 이제 여기서부터 이 로스에 실제로 제시를 하는 새로운 리워드를 넣는 방식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Exact Entity Match 리워드는 레퍼런스와 Generated Text 간의 엔티티를 비교를 해서 그 엔티티 간의 F-스코어를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전체 텍스트가 있을 때 이 안에서 이제 뭐 모든 토큰 단위로 하는 게 아니라 이 엔티티라고 부를 수 있는 실제로 유의미한 키워드가 뭔지를 분간해 내야 되는데, 그거는 이미 있는 NLP 라이브러리인 스탠자 라이브러리란 거 안에서 이제 바이오메디컬 텀이 따로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서비스로 제공을 하고 있길래 저도 한번 테스트를 해봤는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large right plural efficient is unchanged in size라는 문장을 넣으면은 각각의 토큰에 대해서 이게 어떤 엔티티인지 체크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모디파이어 같은 경우는 수식어이기 때문에 엔티티라고 딱히 보지는 않고, 여기서 이제 아나토미에 해당하는 plural과 observation에 해당하는 efficient 요 두 단어가 각각 엔티티가 됩니다. 그래서 전체 문장에서 이렇게 엔티티가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나서 레퍼런스 리포트와 제너레이트 리포트에 있는 엔티티에 단순히 이제 F1 스코어를 계산을 하는 겁니다. 이제 프리시전과 리콜을 계산을 하고 기준은 엔티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둘을 이제 조합 평균 내면은 F 스코어가 나오고, 그거를 이제 요 로스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인테일링 엔티티 매치 리워드는 앞에서 봤던 exact entity match 리워드만 썼을 때는 이제 엔티티만 가지고 체크를 하는 거기 때문에 처음 말했던 것처럼 다른 수식어 때문에 의미가 뒤집어지는 경우나 그런 것들을 이제 막기가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요. 그래서 Natural Language Inference를 사용을 해서 이제 이 두 문장이 있을 때 그 문장 간의 관계를 추가로 분류를 해서 그 분류의 결과를 가지고 F-스코어를 매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분류를 하는 Natural Language Inference를 하는 모델의 아웃풋은 크게 세 가지로, 이제 Contradiction, 문장 두 개가 이제 의미가 상반되는 경우, 인테일먼트는 문장 하나가 다른 문장을 이제 의미를 완전히 함의하는 경우, 뉴트럴은 뭐 약간 이도저도 아닌 그런 경우가 되겠죠. 그래서 이 세 문장 간의 관계를 추가로 활용을 해서 이렇게 컨트라딕션이 아니면 이제 인텔먼트인 경우는 이제 일치라고 판단을 하고, 인텔먼트가 아니고 이제 이 경우는 뉴트럴이 되겠죠. 뉴트럴이고 이제 엔티티가 어쨌든 포함되어 있다, 이런 식으로 약간 조건을 추가로 제시를 해서 내가 이런 경우에만, 아까 exact entity 같은 경우에는 엔티티가 등장만 하면은 어쨌든 매치라고 판단을 하고 스코어를 매겼는데, 이 경우는 엔티티가 매치도 하고 그 문장의 의미도 어느 정도 이제 결을 같이 하는 경우로 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새로 제시한 리워드를 조합을 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이제 조인트 로스를 만드는데, 여기에서 이제 결론 부분은 가장 밑에 있는 이제 이 전체 로스가 세 가지 종류의 로스에 이제 가중치를 매겨서 이제 웨이티드 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을 보시면은 우선 첫 번째는 그냥 이제 기존 모델 트랜스포머 아키텍처에서 사용을 하게 되는 내추럴 랭귀지 로스가 되고, 다른 두 개는 이제 일종의 RL 로스가 되는데, 여기에서 이제
이미의 리워드 펑션이 있고 리워드 펑션에 이제 몬테카를로 샘플링된 텍스트랑 그리디 디코딩된 텍스트 비교를 해서 이제 그거를 그레디언트 로스로 사용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R 펑션에 이제 어떤 걸 넣느냐에 따라서 이 로스가 결정이 되는데, 그래서 이 첫 번째로 그냥 내추럴 랭귀지 제너레이션 매트릭, 뭐 사이더나 버터스코어 이런 것들을 넣어서 만든 RL 로스가 하나 사용이 되고, 그리고 우리 이 논문에서 새롭게 제시하는 팩추얼 리워드, exact entity나 아니면은 entailing entity를 사용을 해서 조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기본적인 내추럴 랭귀지 로스랑 내추럴 랭귀지 제너레이션의 로스랑 그리고 팩추얼 리워드 이렇게 세 가지를 조합을 해서 이제 전체 로스를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추가로 논문에서 이제 제시하는 게 이 NLI를 결국 해야 되는 건데 내추럴 랭귀지 인퍼런스를 할 수 있는 모델이 이제 이걸 위한 데이터셋이 기존에 있는데 매드 NLI고 하는 데이터셋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요거의 문제가 레디올로지 리포트에 대해서는 성능이 그렇게 높지 않더라라는 이제 결과를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 표를 보시면은 이제 트레이닝 데이터를 매드 NLI로만 한 경우에 NLL 자체의 테스트 셋에 대해서 결과를 보면은 이제 80.9로 낮지 않은데 이거를 이제 이 연구팀에서 레디올로지 리포트에 대해서 따로 만든 이제 그 데이터셋 레드 NLI라는 데이터셋에 테스트를 해보면은 이제 53.3으로 꽤 이제 성능이 좀 부족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역시 위클리 슈퍼바이스드 룰을 사용을 해서 이 세 가지 클래스를 분류를 했고 그걸로 이제 만들어낸 데이터셋이 레드 NLI가 되고 그거랑 레드 NLI의 데이터셋을 합쳐서 이 아래쪽 로우가 되겠죠. 그렇게 학습을 시켰더니 이제 뭐 레드 NLI에 대한 거는 다른 데이터셋이 들어왔으니까 약간 떨어지긴 했지만 이제 레드 NLI의 데이터셋 테스트셋에 대한 애큐러시는 많이 올라갔다. 그래서 이렇게 학습시킨 모델을 이제 리워드를 생성하는데 사용을 했다라고 합니다. 네, 여기까지가 이제 메소드에 대한 부분이었고요. 이제 실제 실험과 결과로 넘어갈 텐데요. 데이터셋 같은 경우는 크게 두 가지를 사용을 했습니다. 미믹 체스트 엑스레이라는 데이터셋에 있는 이제 트레이닝 셋과 밸리데이션 셋을 활용을 했고, 이제 파인딩 섹션이 있다는데 이제 그 부분의 텍스트를 사용을 해서 이제 레퍼런스 리포트로 썼고, 각각 이제 트레이닝 셋 15만 장과 밸리데이션 셋 약 1200개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테스트 데이터로는 마찬가지로 미믹 체스트 엑스레이에 있는 테스트 데이터 2000여 개랑 오픈아이 체스트 엑스레이라는 다른 데이터셋이 있는데 얘는 이제 데이터셋이 작아서 약 3000개 정도를 그냥 전부 테스트에 썼다고 합니다. 이렇게 구성이 돼 있고 실험에 확인하는 매트릭은 일단 이제 기존 이미지 캡셔닝에 활용되던 내추럴 랭귀지 제너레이션 매트릭들이 있겠죠. 블루나 이거는 숫자는 잘못 들어간 건데요. 블루랑 사이더랑 그리고 버트스코어 이렇게 세 가지를 썼고 그리고 이제 내추럴 랭귀지 제너레이션 매트릭만으로는 이제 부족하다라는 게 이 논문의 요지였기 때문에 다른 지표도 마찬가지로 쓰고 있습니다. Clinical Information Extraction System 이제 이 체스트 이거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텍스버트라는 거를 활용을 해서 이제 이 안에 들어있는 클리니컬 인포메이션에 대해서 accuracy, precision, recall 이제 이렇게 나오고 그거에 따른 F스코어까지 이렇게 계산을 해서 확인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제시하는 리워드에 대해서도 확인을 합니다. 이런 것들을 평가를 하고 모델의 경우는 이제 그냥 이 로스를 앞에서 구성을 할 때 세 가지 로스를 같이 조합을 해서 할 수 있었죠. 그래서 그냥 내추럴 랭귀지 로스만 쓴 모델과 그 제너레이션 매트릭에 해당하는 부분을 사이더 스코어를 쓴 게 있고 나머지는 이제 버트 스코어를 사용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서 제시하는 새로운 리워드를 각각 적용을 한 것들 이렇게 5가지 모델이 이제 비교 대상이 되고 이 모델들과 이제 기존 연구들에 해당하는 모델들입니다. 이제 타이넷이랑 CNN, RNN 스퀘어, R2gen 이렇게 이제 앞서 선행 연구들로서 존재했던 것들과 비교를 합니다. 그래서 이 표가 이제 전체 이 실험 이밸류에이션 결과인데 요거 이제 한 부분씩 떼서 의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이제 내추럴 랭귀지 제너레이션 매트릭 블루4랑 사이더랑 이제 버트 스코어 이렇게 이제 비교를 하는 건데 여기에서 이제 제일 높은 스코어에 해당하는 부분을 이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내추럴 랭귀지 제너레이션 매트릭의 경우 이제 다이렉트 옵티마이제이션 그러니까 뭐 이제 사이다 매트릭 같은 경우는 이제 그거를 당연히 로스에 넣은 쪽이 결과가 제일 좋았다. 버트스코어 같은 경우도 그거를 넣은 쪽이 결과가 제일 좋았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요거를 이제 인지를 하시고 다음 클리니컬 애큐러시 쪽과 비교를 하면은 나중에 얘기를 하겠지만 이제 이게 높다고 해서 단순히 뭔가 이제 실제로 결과가 클리니컬리 훌륭하다고 할 수 없다는 거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클리니컬 매트릭을 보면은 이제 각각 프리시전, 리콜 하고 F1 스코어, 애큐러시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에서 이제 전반적으로 제일 높은 거는 버트 스코어의 이제 FCE 요거는 이제 Exact Entity Reward였죠. 요거를 이제 조합한 게 제일 높았다고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이 모델이 리콜과 F1 스코어는 가장 높은데 이제 프리시전과 애큐러시의 경우에는 제일 높은 게 이제 대조군에 있는 이제 CNN RNN 스퀘어가 가장 높은데요. 요거에 대해서 이제 이 논문에서 해명을 하고 있는 거는 이 모델들은 이제 앞서 봤던 Natural Language Generation 매트릭에 그걸 다이렉트 옵티마이제이션 한 것 같이 이 연구도 이 클리니컬 매트릭에 정확히는 프리시전 부분에 이제 다이렉트 옵티마이제이션을 하고 있어서 그런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델이 이제 프리시전과 애큐러시는 굉장히 높지만 리콜과 F1 스코어를 보면은 이제 여기에서 제시하고 있는 결과보다 훨씬 낮은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이제 프리시전과 애큐러시는 좀 낮더라도 리콜과 F1이 높기 때문에 이제 이게 조금 더 개선된 결과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실제로 만들어진 리포트가 사람이 보기에 어떤가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평가를 했습니다. 사람의 이제 이거는 모든 모델에 대해서 한 건 아니고 이제 트랜스포머에 이제 버터스코어 넣은 거에 대해서 활용을 하고 그리고 비교군으로는 이제 알투젠 요 모델에 대해서 이제 비교를 했는데 각각의 모델이 만든 리포트를 이제 실제 판독이 전문가가 봤을 때 이제 어느 쪽이 더 낫냐 혹은 차이가 없는가에 대해서 평가를 이제 시킨 건데요. 이 논문에서 제시하는 리포트가 좀 더 나았다고 한 퍼센테이지가 36.5%고 이제 기존이 좀 더 나았다가 12%, 차이가 없었다가 51.5%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약간 더 낮긴 하지만 실제로 이제 차이가 없었다라고 얘기하는 퍼센테이지가 높았는데 요거에 대해서 이제 설명해 놓은 건 이 리포트의 데이터셋 자체에 많은 결과가 이제 노멀 케이스, 그러니까 특별한 뭔가 파인딩이 없는 경우라서 그러면 이제 뭐 특이사항 없음 이런 식으로만 이제 텍스트가 나오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둘 다 그냥 노멀로만 했기 때문에 특별히 이제 차이를 줄 만한 요인이 데이터가 없는 경우가 많았다라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다른 경우로는 두 모델 다 이제 어떤 실수를 낸 경우에는 이제 뭐 딱히 우열을 가리지 않고 둘 다 이제 거기서 거기다라고 평가를 했다라고 합니다. 다음 이제 실험은 이제 클리니컬 애큐러시와 이제 팩추얼 리워드 간의 관계를 정량적으로 분석을 한 건데요. 이제 앞에 모델들 중에서 내추럴 랭귀지 로스의 버터 스코어만 사용해서 그러니까 팩추얼 리워드를 사용을 안 한 모델에서 만들어진 리포트를 대상으로 이제 실제 클리니컬 애큐러시와 이 매트릭들 간의 스피어맨 코릴레이션 그러니까 두 클리니컬 애큐러시가 높을 때 이러한 매트릭들이 과연 이제 얼마나 관계성을 가지고 있는가를 분석을 한 실험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이제 앞에 있는 블루나 사이더나 버터스코어 같은 내추럴 랭귀지 제너레이션 매트릭들보다 이 팩추얼 리워드의 관계도가 더 코릴레이션이 더 높았다. 그 중에서도 이제 인텔 NLI를 사용한 팩추얼 리워드의 코릴레이션이 가장 높았다. 그렇기 때문에 클리니컬 애큐러시의 관점에서는 우리가 제시한 이 팩추얼 리워드의 의미가 가장 이제 효과적이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만들어진 예시를 하나 가지고 비교를 해보면은 이 이미지에 대해서 첫 번째 이제 레퍼런스 텍스트가 있고 비교 대상인 R2 제너레이션 모델이 있고 그리고 이 논문에서 NLL 플러스 버트 스코어를 사용한 이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교를 해보면은 이제 레퍼런스에 있는 문장 보면은 There is no left pleural effusion 이라는 문장이 있는데 이 R2젠에서는
the left side pleural effusion has increased in size. 그러니까 요게 consistency, inconsistent한 한계를 보여주고 있죠. 그런 거에 반해서 이 M-square trans에서는 there's no left pleural effusion이 그대로 나와서 이제 consistency가 어느 정도 보장되는 거를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이 엔티티에 해당하는 것도 일치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아텔렉테이시스라는 텀도 이 알투젠 쪽에서 나오지 않지만 이 M2 트랜스에서는 잘 나오고 있는 거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페이퍼에서 제시하고 있는 팩츄얼 리워드라는 거의 효과에 대해서 이제 직접 학습을 하고 그 성능을 확인을 했다라고 할 수 있겠네요. 네, 여기까지 이제 준비한 내용이었고요.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질문 있으시면 이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